반갑습니다. 홀이 다 찼네요. 더우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제 3일 연속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울산 강의 끝나고 어제 대구 강의 이제 하고 바로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포로 가야 되는데 하룻밤 자고 가려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오늘 끝내고 빨리 대전으로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주, 진주도 잡혀 있고 강진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주제를 잡은 것은 동북공정 부분과 그리고 임나일본부를 넣었죠. 이제 대부분 동북공정의 내용도 우리 국민들이 거의 99%가 모릅니다. 모르고 있고 특히 임나일본부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나일본부의 지금 이 문제에 부합되는 이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없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가야사라든지 연결돼 가지고 임나일본부를 부활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라 경상도 지역은 제가 강조를 하면서 계속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하겠지만도 이렇게 임나일본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도 한사군은 오늘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게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한사군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끝까지 이제 버티기 작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특히 여러분들 이 부산하고 대구도 안심 지역이 아니고 그 밑에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부산 밑에 바로 김해하고 대단히 위험 지역입니다. 김해, 남원, 강진 이런 데는 좀 정신 못 차리면 말 그대로 임나일본부를 100년 만에 부활시키는 그런 역사로 이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것을 실상을 학자에게 이렇게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왜 당신 그런 식으로 연구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면 넘어가죠. 정치인들도 넘어가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논리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중국이 만리장성 방향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보면요. 그동안 산해강까지 왔던 만리장성을 바꿔가지고 북한까지 늘리고 북한에서 더 이제 위쪽으로 늘렸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만리장성이 북한까지 왔다고 이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도집에 만리장성은 북한까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 산해강까지의 만리장성은 그동안의 만리장성이고 지금 전 세계 온라인이라든지 모든 지도집을 이제 지배하는 만리장성의 지도는 우리나라 북한까지 황해도까지 왔던 이제 만리장성 지도가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북공정 다음 이어지는 중화문명 선정공정, 전파공정이랍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이 만든 역사 논리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이제 완전히 홍보하는 이제 기간으로 들어서 버렸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된 김치 한복이 이제 중국화 되었다는데 문제는 뭐냐? 그 10년 전에 넘어간 겁니다. 10년 전에 넘어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제 역사의식이 조금 돋아나는 것 같아요. 김치 뺏기고 한복 뺏겼다는 거 알고 분노를 할 수 있는 국민이 조금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좀 철들어가지고 그런 동북공정이 나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건데 문제는 뭐냐? 다 게임 끝내고 이제 알리는 겁니다. 중국과 한복은 우리 거다. 이제 한국에서 타치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동북공정과 임나일본부는 학술 논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시면 국민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동북공정이라든지 저거는 임나일본부는 학술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잡아주겠지. 대응을 해주겠지. 요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동북공정이 나온 이로 끝난 이후로 아직까지 국사학계에서 선생님들, 교수님들 중에 한 분도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기사를 내는 분도 없고 항의하는 분도 지금 대한민국 10년, 20년이 가더라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임나일본부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동북공정과 임나일본부는 학술 논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토 문제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동북공정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한다더라.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한다더라. 학자들이 막아주겠지. 그죠?
그것을 막으라고 여러분들 세금 1,000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거기서 47억 지도를 그렸는데 여러분 아시죠? 동북공정하고 똑같은 지도를 다 그렸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47억 지도에서 독도를 뺐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1,000억을 가지고 동북공정,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막으라고 만든 단체가 그것을 응원하는 지도집을 만들어내고 책자집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학술 논리로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항의할 거는 철저하게 항의하고 따질 거는 따지고 이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전해드릴 겁니다. 자, PT. 자, 중국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5개 소수민족입니다. 자기들까지 치면 56개 민족이죠. 55개 소수민족이 중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해왔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중국은 한족화 55개 소수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이끌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 중국이 역사를 기술할 때 항상 뭘 했느냐? 중화 문화의 근원은 한족이다. 우리 한족이 중국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쳤죠. 그죠? 그리고 아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고대 문화는 어디다? 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옛날에 세계사 배우시면서 동양사 배우시면서 100%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는 황하 문화라고 배웠죠. 그렇게 지금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 논리를 중국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한족이 중국 문화를 역사를 이끌었다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은 다민족주의로 수정이 돼가지고 원래 중국의 역사는 다민족만 아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하 문화도 어때요? 황하 문화도 중화 문화를 만든 문화 중에 하나지 다가 아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 언급드릴 황하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문화가 바로 만리장성 밖에 홍사 문화가 발굴됐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이민족의 문화고 오랑캐의 문화가 황하 문명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냐? 다민족주의로 수정하면서 이 홍사 문화도 중화 문화로 다 이번에 다 잡아 돌렸습니다. 자, 이런 논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지금 이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홍사 문화가 위쪽에 있죠. 그동안 우리는 앙소 문화, 이 황하 문화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문화보다 오래된 문화가 이쪽에서 발굴됐습니다. 말 그대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때요? 만리장성을 밖에 넘어선 이쪽 만주 쪽, 적봉이라든지 이쪽에 요하 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때요? 앙소 문화,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선 문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화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쪽 지역은 어느 나라 문화권이죠, 여러분들? 한국인이라면 어때? 한국 학자들은 몰라요. 한국 학자들은 아니래. 국사학자들은 아니라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요. 이쪽 지역은 어느 나라 사람들 문화 지역입니까? 만주라든지. 원래 우리 조상들의 문화 지역이죠. 그런데 한국의 사학계에서 이 지역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우리 이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번에 홍사 문화가 중화 문화로 넘어갔습니다. 이 문화 지역은 우리 게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또 뭘 부정하느냐? 여러분들 이 고조선과 더불어 항상 연결되는 문화가 산동성까지가 뭐죠? 원래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아시죠? 고조선과 동이족, 원래 동이족이 구족인데 그 구족을 통일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단군조선의 조선입니다. 그죠? 이렇게 배워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우리나라는 동이족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도에서 요 산동성이라든지 여기 표기되던 동이족의 문화 지역을 다 이제는 다 국사 교과서에 다 빼고 그리고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이라고 모든 국사책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모르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도배되고 있는 고조선 지도의 대부분 99%는 고조선이 북한만이라고 생각하는 아래 위 색깔이 틀린 지도가 온라인에 판을 깔고 있습니다. 자, 그 덕분에 중국은 뭐까지? 동이족까지 중화 문화로 이번에 다 성공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이족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찾는 월드컵 때 찾던 어떻습니까? 붉은 악마, 그 붉은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누가 그려졌습니까? 도깨비 있죠? 도깨비 상징이 누굽니까? 시우천왕이죠. 자오지천왕이라고. 그 자오지천왕을 중국에서 자기들 조상이라고 이번에 모셔갔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때
붉은 옷을 입고 나올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사람일 겁니다. 붉은 악마를 찾고 치우천왕을 찾을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중국 사람이에요.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치우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동이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동이족의 문화까지 완전히 이번에 중화문화로 다 넘겨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제 홍산문화하고 중국에서 어떤 문화를 여느냐? 황하 문명, 홍산문화, 북방 초원 문화를 자기들 문화로 아예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정착을 자기들 문화로서 아예 뭡니까?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화가 합쳐가지고 중화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다 만들어졌죠. 그럼 이쪽에 있는 나라는 뭡니까? 고조선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사학계에서 당군조선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당군조선을 배우고 넘어갔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우리나라 공식적인 교과서에도 당군이 지금 2021년 교과서에도 당군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당군조선은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고 누가요? 중국인 이만희 와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만희 누굽니까? 원래 당군조선의 한 부분의 왕이었던 기준을, 준왕을 어떻습니까? 배신하고 쫓아내가지고 왕위를 찬탈한 놈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준여대 기준왕이 어디로 쫓깁니까? 청주환씨 조상. 그죠? 그 조상이 어디로 쫓겨느냐? 바로 익산 쪽으로 쫓겨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어떻습니까? 남쪽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죠, 보면요. 만의 역사가 원래 어떻습니까? 사만이 다 붕괴되고 그래 나가는데 문제는 그런 기준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도둑놈, 그것도 옛날에서 도망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를 살려주고 뱃을까지 줬던 기준왕을 한 해 뒤에 세력을 사람을 이끌고 가야 어떻습니까? 왕위를 쫓아내고 자기가 찬탈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계 여러분들도 다 배웠습니다. 누가? 바로 이만희 세운 당군조선이다. 쉽게 당군조선을 연결한 것이 뭐다? 이만조선이라 배웠죠. 여러분들 도둑놈 새끼를 누가 왕위를 찬탈한 도둑놈을 누가 우리나라 국통으로 누가 가르칩니까? 이거 정신 나간 놈이 만든 거예요. 보면 역사에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어떤 놈이 중간에서 이만을 잡아 넣는지. 도둑놈을 우리나라 국통에 가르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이고 뭐 자리 잡으면 다 도둑질합니까? 왜? 우리나라 국통이 도둑놈이 돼가지고 당군이 아니라 중국인이 와가 찬탈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점이다. 이런 개소리라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다 배우고 있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실상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홍산문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겁니다. 홍산문화는 꼭 보실 분들은 내일 또 유튜브에 김포에서 홍산문화 강연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오늘 깊은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황하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문화가 바로 만주 쪽에서 발굴되는데 요하 쪽에서 여기는 보시면 연대기가 크게는 약 BC 7000년, 지금으로 한다면 약 9000년 전에서 바로 BC 1500년, 그러면 어때요? 4500년의 문화가 나오는 문화권이 요 문화권입니다. 이 문화는 어때요? 우리나라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조선 이전의 문화권, 그 이전의 문화권이 다 포함된 문화가 바로 홍산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홍산문화는 이쪽 문화죠. 요만큼. 자, BC 4700년, 약 6000년 전에 이 문화, 6000년, 7000년 전의 문화가 홍산문화인 줄 아는데 광해의 문화는 바로 요 문화권까지 다 포함합니다. 약 9000년 문화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게 하가저마청. 하가저마청은 말 그대로 고조선 문화권입니다. 어느 고조선요? 당군조선.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5500년, 6000년 전, 5000년 전에 청동기가 발굴됩니다. 요서 지역에서. 여러분들 당군조선은 청동기가 없다 배웠죠? 그 개소리입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고고학으로. 벌써 5500년 전에 청동기가 나온 것이 요서 지역, 하가정 지역에서 다 발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어때요? 절대로 인정 안 하고 교과서에 안 잡아놨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당군은 신하다. 곰의 새끼다. 곰이 사람 돼가지고 논 자식이 당군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입니다. 학문 어때요? 고고학 문헌이 발전해가지고 정명하면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절대로 파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고고학이라든지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도 인정 안 하고 어때요? 당군은 신하다. 당군 시대 때는 청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다. 당군 이전에 청동기가 나와버렸는데 무슨 더 이상 거짓말이 뭐 통합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릴 건데 얼마만큼 사기를 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이에 진짜 어때? 무너지든지 고고학을 전부 다 어때요? 거짓말 다 쳐놨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너지면서 어때요? 동북공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지금도 동북공정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자, 이런 상황까지 몰려버렸는데, 자, 우리나라 학계의 고조선 1호 박사입니다. 그분이 EBS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죠. 요한 문명이라는 논리를 만드는 것은 중국이다. 요한 문명은 없었다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여기서 9,000년 전에 4,000년에서 9,000년 전에 문화가 문화유적 고고학이 다 발굴됐고 도시까지 나왔어요. 도시는 어느 도시냐? 흥룡화 문화라 해가지고 약 8,000년 전에 계획된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배수로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그 문화하고 비슷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말썽이 되는데요. 춘천 중도 지역의 고인돌 그 문화권, 그 문화의 시설하고 비슷한 문화가 뭐냐면 8,000년 전에 홍산 문화의 흥룡화 문화권입니다. 계획된 도시까지 발굴됐는데 이 양반은 TV에 나와서 요한 문명은 원래 없었다. 중국이 만들어낸 논리라고. 이게 뭐냐? 이 고고학도 자기들 때 분리만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오케이, 띵호와에 띵호와. 왜? 한국에서 홍산 문화를 자기들이 동북공정을 해서 홍산 문화를 자기들 중국 문화 돌리면 틀림없이 한국 학자고 한국인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들고 일어나요. 왜? 한국인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이제 잊혀져 버리고 홍산 문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홍산 문화를 중국 문화로 돌리기 전까지 우리나라 공식적인 학계, 지금 강단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 홍산 문화가 중국 문화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아무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홍산 문화는 없었다. 우리 게 아니라고 또 이렇게 줄을 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홍산 문화 답사 갔다 오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해. 왜? 적석총이라든지 보니까 고인돌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장난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요한 문명 홍산 문화는 중화 문화의 근원으로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중화 문화를 이루는 근원 중에 가장 깊은 근원이 뭐냐면 바로 자기들 문화는 어때? 중국 문화는 요하 쪽에서 이 문화가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고 이제 역사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자기들이 옛날에는 뭘 했습니까? 여기는 오랑캐 지역이었습니다. 오랑캐는 중화 문화보다 뒤떨어진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어땠습니까? 더 넘어서는 문화가 나와버려 놓으니까 중국은 말의장성 방향까지 바꾸면서 어때요? 이걸 자기들 문화권으로 이번에 끌고 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의 사학계는 홍산 문화를 부정하고 우리 게 아니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이 홍산 문화를 자기들 문화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역사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다시 내세운 인물이 바로 치우천왕하고 전쟁을 했던 황제 헌원을 어떻습니까? 부활을 시키면서 이 홍산 문화는 누가 만들어냈느냐? 바로 치우천왕하고 전쟁을 했던 뭐예요? 황제 헌원의 문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런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제. 그런데 이 황제 헌원이라는 인물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족보 볼까요? 황제 헌원은 원래 웅씨족이고 소전씨의 어떻습니까? 후예고 소전씨의 라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주강씨, 염제신농씨의 라인인 강씨들입니다. 자, 여기서 별파로 나간 것이 소전씨고 거기서 나오는 인물이 헌원이에요. 그럼 뭐냐? 중국인들이 자기들 시조를 삼고 있는 헌원은 원래 어때요? 한족의 인물이 아니라 누구의 인물요? 여러분들 우리 말하는 바로 동이족의 강씨들은 어떻습니까? 강씨들의 일족입니다. 성은 달리 했죠, 나중에. 그죠? 근데 우리 국민들 이런 거 압니까? 모르니까 어때요? 황제는 이 중국인이라고 TV에 나가 떠드는 인간도 있습니다. 한테 죽어도 공부 안 하면 어땠습니까? 나라 말아먹는 역할을 해요. 공부를 안 해버리면. 근데 문제는 중국인들이 뻔히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남의 조상을 자기들 조상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치우천왕, 염제신농씨, 진주강씨 조상 다 같은 어떻습니까? 한 집안입니다. 여러분들. 치우천왕의 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강씨예요.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들. 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누가 가르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역사책에, 중국 역사책에 강씨로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모를까요? 한국은 당군도 인정 안 하는 나라인데 당군 이전의 역사를 가르칠 리가 있겠습니까? 국사책에. 당군도 신하가 곰의 자식이라 가르쳐놨는데 그 이전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 절대로 안 가르치죠, 한국에서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역사는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황제헌은 중심에 어떻습니까? 강씨 조상인 신농씨, 한의원 하시는 분들 꼭 아시는 이름이죠. 한의의 뿌리가 한의학의 뿌리, 농업의 뿌리가 이분으로 나오죠. 농업이라든지 나오고, 여러분들 이제 붉은 악마, 우리 말하는 치우친왕이 중국의 조상으로 공식적으로 저렇게 이제 자기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모를까? 중국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고조선을 넘어선 역사를 자기들 문화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거의 끝냈는데, 왜 한국은 저런 역사의 주인공인 저 역사의 후손들인 한국은 왜 이 문화를 모르고 또 국민들이 부정을 할까? 지금 대한민국의 70%가 당군을 부정한다고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가 성공을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성공을 못했는데 떠나고 난 뒤에 했대요. 100년이 지난 뒤에 성공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습니까? 70%가 당군을 부정을 한 나라가 됐습니다. 초대 총독이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온 조선 총독부 총독이 조선 사람들을 신민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뭐다? 역사의식을 적어야 되는데, 그 중에 뭐냐? 당군을 제거하면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신민이 된다고 아예 그 양반의 이야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야기에. 그 양반의 말 그대로 어때요? 100년 후에 지금 2021년, 2020년 들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무슨 이유를 대든지 당군은 나는 인정 안 한다. 신하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때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는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조선 사람들은 당군이 살아있었는데 그거 제거한다고 엄청나게 조선 총독부에서 욕받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당군을 신하라고, 당군만 언급해도 어떻습니까? 유사사기다, 환빠다, 국뽕이다 어떻습니까?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기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공격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때요? 당군에 대한 언급하면 저는 유사사기다, 사이비사기다 이렇게 공격하는 한국인이 생겼습니다. 국산품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국산품도 같이 가지라고 변질된 국산품이 나오면서 스스로 이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언급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12명이 나서가지고 홍익인간을 역사에서 제거하려 했던 그 사태까지 터졌다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한국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아마 저희 유튜브라든지 그동안 역사 강연을 들은 분들은 이제 인식이 잡혔을 거고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진짜 머리 틀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국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대한민국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그러죠. 대한민국 역사책은 한국 역사는 실정사기에서 증거가 돼가지고 직접 다 찾아가지고 문학적, 고고학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세운 것이 국사라고 지금까지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 일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 어떻습니까? 강제로 나라를 막 먹자마자 바로 11월 달에 명치 43년입니다. 뭐가 발생하냐? 저 앞에 보시면 배포금지 압수 목록이 공지가 됩니다. 조선 총독부 관부에 어떤 책을 거둬들여가지고 총 51권의 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앞부분이 뭐냐? 여러분들 앞에 등장하는 것이 초등 대한 역사, 보통교과, 교과, 동국 역사. 여기는 어때요? 대한제국의 학부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신정 동국 역사, 대동 역사략.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자, 대한신지지 해가지고 대한지지 1899년 교과서로 편찬되었고 이런 내용. 이런 책을 일본이 책을 내지 못하게끔 압수를 합니다. 조선 총독부 간부에 이 책을 거둬들이라고 또 배포를 금한다고 아예 때려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조선 총독부에서 가져갔을까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제 조선 총독부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실정사학으로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편찬을 금지시키고 압수를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시민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책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길래 조선 총독부에서 이걸 압수를 시켰을까? 요걸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아무도 언급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다?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 역사책 뺏어간 적이 없다. 저 유사사 하는 놈들이 책 뺏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렇게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여러분들 오늘 보셨죠?
직접 압수 목록이 여기 나오죠, 보면요. 자, 여기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어떻습니까? 중요한 책자가 여러분들 보시면 요 책입니다. 자, 요런 책. 국사에 관련된 거. 물론 요거만 걷어들이는 거 아니죠. 여기에 이름 없는 수많은 책이 어떻습니까? 근 10만 건, 20만 건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 당기 4287년 1954년 재헌 국회사라는 책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을.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우리나라 재헌의 역사책의 초간본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신익희 선생이 어떻습니까? 이런 기호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뭐 나오냐?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10만 권인가 가서 소각했다는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요거.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러면 우리나라 재헌 국회사에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거짓말을 쳤을까요? 틀림없이 있었기 때문에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역사학자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 역사책을 뺏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국뽕 유사사 가는 놈들이 조선 총독부가 역사책 뺏어갔다고 주장한다. 이런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재헌국회사에 틀림없이 조선 총독부에서 책을 뺏어가 소각시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시면 그때 그 사항을 직접 봤던 인물이 네다니엘 피퍼라는 기자입니다. 이 양반은 국내에서 1919년 3.1 혁명 현장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1920년에 이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기사죠 보면요. 아주 내용은 뭐 단순한 기자가 책자처럼 소책자처럼 글을 썼는데 거기에 요리 나옵니다. 자, 자기가 조선에 있어 봤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조선 총독부가 움직이면서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급이었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요 외국인이 쓴 내용입니다. 거짓말 했습니까? 외국인이? 기자인데 뺏어갔죠. 틀림없이. 자기가 두 눈을 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걸 자료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기사로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역사책을 거둬난 적이 없다. 이런 거짓말을 치고 있는 참 이런 행국까지 갔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보면요. 자,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조선 총독부가 뺏어간 책 제일 앞에 이름이 요 책입니다. 초등 대한 역사라죠. 보면요. 자, 여기에 정인호가 초등학교 역사 교육을 위해서 편찬한 교과서라 되어 있죠. 연내는 1908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 편수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사를 만들어줄 거라고요. 왜 만들어줍니까? 그 전에 대한제국의 국사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사 교과서가 있었다는 사실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99%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만들어준 줄 착각하고 자빠졌어요. 원래 1908년에 어떻습니까? 교과서 있었잖아요. 왜 이 책을 없애? 압수해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조선사를 써준다고 쓴 게 나중에 여러분들 배운 국사책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당군에 대한 기록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책을 다 지금 한 200권 책의 이 원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뭐냐? 자, 상고시대에 대한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당군 조선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눈이 있으면 한자 다 하시는 분입니다. 요거 읽어보시죠. 요 부분. 요 읽어보시면 돼요. 당군 개국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있습니까? 신하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못 믿겠다는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까? 다 써놨죠. 역사라고. 당군 조선이라고 실정했다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떼요. 당군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개국했다는 것까지. 요 내용이 조선 총독부에서 압수한 책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가 볼까요, 여러분들? 초등국사에 어디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당군의 연대기까지 나와요. 4240년이다. 이런 쪽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 책에. 그러면서 뭐냐? 당군의 아들 3명이 있는데 3명이 강화도에 가서 뭐다? 삼낭성을 쌓았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90%가 당군이 곰의 자식인데 그분이 한 1000년 동안 살다가 신승이 돼가지고 갔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자, 여기에 기록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당군의 아들이 원래 몇 분이죠? 4분입니다. 첫째가 부르고 보면요, 4번째가 그 다음에 돼요. 3아들이 있어가지고 총 4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을 보내가지고 조선 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겁니다. 강화도의 전등산에 있는 어떻습니까? 삼낭성을 쌓게 했다라는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영토가 요하라든지 다 나오죠. 조령이라든지.
고조선의 동서남북의 국경에 대한 영역까지도 어떻습니까? 다 나오고 여기에 그때 홍수가 났는데 팽호를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물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조선총독부에서 저 책을 압수했을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는 한국사입니다. 당군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국사책 들어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한다. 아니면 말고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버리죠. 이런 내용이 조선총독부에서 다 제거됩니다. 다 제거되고요. 자, 안창호 선생은 어떻습니까? 동강지를 펼쳐가지고 내가지고 계속 잡지 속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칩니다. 이분이 33년까지 어떻습니까? 이 동강지를 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당군이 잊혀지지 않게끔.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 흥사단 공부하시는 분 혹시 있을 겁니다. 흥사단,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을 만든 정신이 뭔지 여러분들 흥사단에서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흥사단 간부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제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저런 분이었습니까? 요리 질문을 대리합니다. 왜? 그냥 이분이 그냥 독립운동한다고 흥사단 만든 줄 알아요. 국민들이 대부분이 또 흥사단을 배우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흥사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정신으로 했을까요? 그걸 알려면 이분이 운영한 동강지 내용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이분이 가장 강조한, 안창호 선생이 가장 강조한 인물이 누구냐면 당군 성조입니다. 당군 성조를 찾아야 우리나라는 강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신 분이 안창호 선생이에요. 이거 아십니까? 안 가르칩니다. 흥사단에서도 안 가르쳐요. 현실이 이유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거기에 동강지 12호에 1927년 자료에 뭐냐면 여러 학자들이 글을 쓰는데 역사에 대한 책을 계속 쓰는데 도표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지만도 4월 1일 이능화 이 양반도 때요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최남선과 더불어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일본에서 우리나라 역사책 써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도 참여하겠다. 우리나라 조선사를 바로 잡아주겠다. 잡겠다 해가지고 참여했는데 문제는 뭐냐? 발 한 번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친일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능화라 이런 양반들이 조선총독부에 최남 선생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조선사 쓰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갔더니만 어때요?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인들을 배제하고,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 자료에 다음에 다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에서 싹 다 빼고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조선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당군을 제거합니다. 당군을. 그때 가장 항의를 많이 했던 인물이 최남선이에요. 최남선이 나서가지고 뭐냐? 왜 당신들이 나서가지고 조선의 역사에 당군을 빼느냐? 조선 사람들 머리에는 당군이 살아있다. 뺄 수가 없다. 이래 나와요. 근데 일본에서 뭐랍니까?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당군은 신하다. 전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된다 해가지고 조선사에서 당군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능화라는 분이 역사책에 1927년에 안창호 선생의 동강지에 실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요 도표 하나는 환단국의 내용입니다. 환단국의 위세라고요. 앞으로 그런 개소리 하는 놈들 절대로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1927년 자료 보시면 요 도표 하나가 돼. 이능화가 남기는 자료가 환단국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의 역사는 뭐가 납니까? 환인, 환웅, 당군, 당군조선으로부터 딱 연계됐다는 거 나오죠. 자상기록과 여기서 당군조선에서 건너간 종족이 뭐냐면 보십시오. 북이라 해가지고 숙신, 음루, 말갈, 금나라, 청나라가 그리고 선비족, 흉노가 전부 다 뭐다? 요 나라가 당군조선의 후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요 내용을 최근에 쓴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전 금융위원장 김성국 씨가 이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직접 모든 답사를 해가지고 요 종족이 고조선에서 나갔다는 기록이 책이 요만큼짜리가 나왔어요. 자, 그 양반은 직접 어떻습니까? 다 역사유적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성동 씨가 답사하기 전에 벌써 1927년에 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고조선에서, 당군조선에서 나간 종족이라고. 금나라, 청나라. 아시죠,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강연에 오신 분들은 금나라, 청나라가 누군지는 알 겁니다. 여러분들, 금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오랑캐나 가르쳤습니다. 청나라가 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머리 찍어가면서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나쁜 놈. 이래 했죠. 원래 문제는 뭐냐? 청나라의 원래 이름은 금나라였죠. 누르아치가 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금나라가 왜 금이라 했습니까? 우리나라 통일신라가 망하면서 때요. 고려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 통일신라의 주역들 김씨들이 만주로 가서 다시 세운 나라가 뭐예요? 보면 김한부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금나라입니다. 누가요? 우리나라 경주 김씨가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역사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다 가짜라, 거짓말이지. 그냥 오랑캐지. 금나라 청나라는. 그런데 그 책을, 그 내용을 누가 써놨어요? 자기들 역사책인 금사에다가 써놨잖아요. 우리 조상은 김한보라고, 신라사랑 김한보고, 아니면 고려에서 문화에서 왔다, 다 써놨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안 받아들입니까? 왜? 이런 역사 자체를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당군조선하고 요거는 다 별개다, 이리 가르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당군조선이 나중에 북부여로 가고, 그 다음에 화면 PPT로 돌려놓으십시오. 북부여로 가시고, 북부여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동부여로 되고, 여러분들이 드라마 주몽은 어떻습니까? 드라마 주몽은 바로 부여 중에 동부여 드라마를 본 겁니다. 금화대소를. 원래는 어때요? 해모수가 나오는 드라마는 바로 북부여고요. 해모수하고 유아부인하고 사랑을 나눠가지고 주몽이를 낳았다고. 그건 천하의 불륜입니다. 천하의 불륜. 왜? 해모수의 사대손이 고주몽이에요. 고주몽. 해모수의 고손자가 어떻습니까? 고주몽인데, 고주몽의 아버지 엄마하고 저 시댁의 할아버지하고 사랑을 나눠가지고 고주몽을 낳았다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펴왔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여러분들 잘 분석해 보시오. 학자들 장난치는 말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 원문을 놔놓고 번역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정답이 나옵니다. 해모수하고 고주몽이하고는 이게 어떻습니까? 자식관계 아닙니다. 원문에 다 나와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배운 겁니다. 지금도 어때요? 그렇게 어린이 중고등학생들한테 해모수 아들은 고주몽, 고주몽이 아버지는 해모수라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는 절대로 그런 말 없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북부에서 고구려로 연결되는 골이 쭉 나오면서 고조선, 당군까지 어떻습니까? 당군의 역사가 조선시대까지 갔다는 기록이 쭉 이 도표 안에 나옵니다. 이 도표만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국통맥이 다 잡힌 겁니다. 다. 자, 이것이 1927년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잡아놓은 겁니다. 요거 나오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지금도 말을 안 합니다. 말 자체를 안 할래요. 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데가 어딘지 아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국호가 뭡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요 몰라가지고 요거 가지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반을 쪼개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건국적 문제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시민으로서 어때요?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의 기록을 다 보시면 다 우리 국민들이 다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원래 국호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국회 대통령이 됐을 때 뭐냐? 대한민국 그 딱 원년, 대한민국 1년, 대한민국 2년이라 딱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자료 절대로 안 보여주죠,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남북을 쪼개고 전라도 경상도를 쪼개가 싸우게 만듭니다. 장난칩니다, 장난. 원래 사료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에 아예 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은, 자, 고조선도 아니고 어디서부터요? 황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당군 쭉 연결하면서 대한민국까지 왔다고. 1942년에 대한민국을 썼잖아요. 강복 후에 대한민국이 생긴 게 아니라 1942년에 대한민국을 썼잖아요. 국민들은 이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진실을.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좌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의 입장에서 국민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논리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1942년도 대한민국이었어요. 왜?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1942년의 기록이 뭐냐면 우리 역사는 황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대한민국까지 국가의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기생됐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아예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역사책을 펴면 어디서 배웁니까? 당군 부정하죠. 당군 부정하잖아요. 황국 부정하죠. 당군 부정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없는 내용,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서 기성되었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이렇게 줄을 잡아놨는데 왜 중국 놈,
중국인 이만을 잡아넣고 중국인 한사군을 잡아넣습니까? 어떤 새끼들이 중간에 장난쳐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낭낭을 덜 먹인다든지 이만을 덜 먹인다는 건 어때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에서 잡아놓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매국노들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깨끗하게 말하자면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그분들 모든 걸 희생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 우리 역사관을 잡아놨는데 요걸 부정하고 이만을 가르치고 한사군 낭낭을 가르쳤다? 그 매국노 새끼들입니다. 보면 요 자료가 등장하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상고사에 대해서. 특히 당군도 언급 안 할래요. 왜? 잘못하면 이제 매국노로 몰립니다. 그동안 독립운동가들이 역사가들이 얼마만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잡았는지 자료가 나오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할래요. 이제.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내용을 모르는 중고등학생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공과 호랑이, 마늘, 쑥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조선 낭낭군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사군이 우리나라 북한을 식민지를 삼았다는 거.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한사군 이만이 없습니다. 그죠? 다 정리해놨죠? 이렇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원래 42년에.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한국 독립당입니다. 여러분들 1936년 임시정부보다 더 이런 자료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독립당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또 선언해놨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황국에서부터 사만이 끝날 때까지, 또 여기 보시면 돼. 황국에서 시작해요. 대한제국까지 뭐다?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우리나라 역사의 국맥은 단절됨이 없었다. 써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에는 단절됨이 있다고 배웠죠. 왜? 이만이 와서 차지했고 한사군이 차지했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서 역사는 요번에 끝이 나야 됩니다. 더 이상 유물이 있다 개소리고 자빠졌고요. 보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만 열심히 뛴 게 아니라 전부 다 역사를 파헤쳤습니다. 신짜오 선생 보십시오. 역사 하나를 잡으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여자 속치마 입고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야죠. 만주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몰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조선 상고사를 써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당군 조선이 세 개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당군도 없다고 배웠는데 당군 조선이 세 개였다. 원래 진안부나 만이 원래 당군 조선이었다. 사만이었다. 그걸 누가 또 이야기합니까? 정의보 선생이 또 책을 쓰면서 그거 고조선이 사만이었다고 또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90%가 신짜오 선생하고 정의보 선생이 고조선이 세 개였다는, 사만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오늘도 어때요? 당군 신화, 공과 호랑이, 한사군 낭낭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드리고요. 또 요번 또 등장하죠. 당군은 EBS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당군 조선은 실제한 역사냐? 노. 절대로 당군은 실존 안 했다고 우리나라 말 그대로 지금 이 양반은 서울대 교수가 됐습니다. 원래 교원대 교수로 있다가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당군을 아예 부정을 해줍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편해졌죠.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회에도 없습니다.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자기만 찍어뒀대요. 저한테 보낸 겁니다. 자, 이 책은 1952년 어떻습니까? 대동요람이라는 책이고 보면요. 자, 이경기 선생이 저한테 오늘 자료를 보내줬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당군에 대한 기록, 당군 조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합니까? 당군의 기록이 나오면서 자,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가 1000년, 2000년 장수하시다가 어때요? 혼자서 통치하다가 말아먹고 산신이 되었다 배웠죠. 자, 1952년 자료에 보시면 당군이 제2 90년 나옵니다. 1000년 했습니까? 자, 당군이 제1을 했고 그 아들 이름이 부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루가 나오고 있고 당군이 더 중요한 거, 당군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써놨습니까? 전세인데 세를 지냈는데 몇 세를 지냈다? 여러분들이 정인입니다. 47세 당군이 47분이었다는 기록이 1952년 저 책에 나옵니다. 물론 이 말고 다른 많은 책에 당군이 47분이라는 기록이 계속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문은 있는데도 우리나라 사학계는 어때요? 무조건 부정하고 뭐냐? 공과 호랑이, 마늘, 쑥, 당군은 없었다. 진짜는 어디서부터? 이만부터 우리 고조선은 시작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사 교과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요. 여러분들 자료 오늘 중요한 자료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 고조선을 부정했던 그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뭐냐? 이게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History of Korea입니다. 한국의 역사라는 책이 한국과중앙연구원에 들어가 보시면 원 데이터가 그대로 PDF로 나옵니다. PDF 파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영어판을 써놨는데, 자,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조선 나오죠. 조선 people inhabited 어디에? 자, 어디에 살았냐? 조선 사람들은 오늘날 뭡니까? 자, 요동 쪽이죠. 보면요, 요동에 살았고, 자, 조선 사람들은 잘 보시오. 이걸 모르면 이제 속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우리 고조선은 어디다 영역이 원래 요동과 뭐죠? 요동 쪽과 만주의 동쪽인 남쪽인 어떻습니까? 요동하고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의 한반도에 어디에 살았다고 나옵니까? 북쪽에 살았다 나오죠. 그죠? 고조선 사람은 한반도에 산 것이 아니라 만주나 어디예요? 만주 북부 위쪽 북한까지 정도 살고 있었다라고 글이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여러분들, 그래서 2020년 교과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고조선 지도를 보면 북한하고 남한이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위에만 고조선이고 밑에는 고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단군 조선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단군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원문 여러분들 다 보여드립니다. 자, 고조선 사람들은 어디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산 적이 아니라 어때요? 요동하고 적어도 북쪽에 살고 있었다. 북한 지역 정도만 살았던 것이 바로 고조선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원문이. 영어 잘 모르니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흰색을 칠해가지고 발음까지 써놨습니다. 발음까지. 영어 잘하시는 분은 그냥 읽겠죠, 보면요. 자, 고조선 사람들이 뭡니까? 초기에는 나라가 개판이었다. 속된 말로 통치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서로 종족들이 살다가 나중에 보면요. 중국하고 경쟁, 연나라하고 경쟁을 하면서 고조선이 대단히 튼튼해졌다. 연대는 4세기부터 3세기다. 요때가 어느 인물인지 아시겠죠? 이만희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나오기 전에는 고조선은 볼 거 없었다. 이거 나오죠. 오언니 나오죠. 보면요. 개판이었다. 통치도 안 되었다. 이깁니다. 보면 영어로 말한다면. 그리고 이만희 나오면서 연나라하고 경쟁하면서 마치 어떻습니까? 고조선이 발전했다는 논리를. 이게 근대 식민지론 것처럼 돼. 고대 식민지론입니다. 중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연나라 이만희 들어오면서 철기를 가져오면서 우리나라 고조선이 발전했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런 논리가 쭉 나오면서, 자, 중요한 거 여기에 진짜 여기서부터 요 내용은 절대로 이 책에 쓰면 안 됩니다. 오늘 동영상 보시는 분은 속으로 진짜 개새끼라는 용 나옵니다. 보면 제가 이런 용어를 쓰기 어려운데 보면요. 보시면 어때요? 어떤 말을 해놨는지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해놨는데, 자, 뭐라 해놨습니까? Chinese people, 사람들이 하면 dismissiv입니까? 무시를 했다. 어떤 사람들, 고조선 사람들을 무시를 했는데 calling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바바리안이랬다. 야만인이라고 취급했다 이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저 말 몰라 잡아넣어. 들어가야 될 말입니까? 안 들어가야 될 말입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나오느냐? 그들은 refer to the 여기 파피러스 나오죠? 서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맥이라 불렀다 나오죠? 여러분들 예맥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이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1920년 조선 총독부 지침에 한국의 조상을 예맥으로 가르치라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맥이라 나오는데 예맥 쪽인데 투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 inhabiting 나오죠? 살고 있는 해가지고 쭉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면 어때요? 자, 예맥의 의미가 뭐다? Dirty and wild land. 더럽고 어때요? 거칠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고조선 사람들을 진짜 야만인 취급했다 이겁니다. 무시했다고 기록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오는 게 뭐죠? Describe them as hardy, 그죠? And violent 나오죠. 그 사람들은 그만하고 나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거 중국의 역사 소개하는 기라, 한국의 역사 소개하는 기라.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한국의 조상들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요걸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에 잡아넣어놨습니다. 이 개새끼들입니다. 보면 이거 들어가야 됩니까? 이 문구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자빠지면 이걸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보라고 인터넷에 떼놓고 책을 찍어가지고 내보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이 책 읽어보고 뭘 하겠어요? 한국의 조상들은 바바리안. 동이도 어떻게 해놨는지 압니까? 동이족도 바바리안이라고 동쪽의 이스트 바바리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옛날 신석고시가 번역한 그대로 어때요? 따가지고
한국의 조상들은 뭐냐? 동쪽에 살던 바바리안 야만인들 집단이다. 그거 누가 번역했느냐? 우리가 조상이 어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번역해야 이렇게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외국인이 보라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참 여러분들 충격받는 내용은 뭐냐? 참 예맥이 더럽고, 원래 예자가 더러울 예자입니다. 맥도 그렇고 보면요, 더럽고 그치는 땅에 살다고 아예 무시를 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조상은 볼 거 없다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나라 역사를 설명해놨습니다. 자, 이런 사태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보시면 2012년에 미 외교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교육부에 뭘 보내느냐면, 앞으로 동북공정 때문에 한국이 통일될 때 가장 위험이 뭐냐면 동북공정이다.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해달라 해가지고 보고서가 날아와가지고, 그 보고서가 어때요? 2012년 11월 31일 날 요것이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요 보고서가 어디에서 들켰느냐? 국회에서 들켜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서는 벌써 날아갔고 폐기된다는데 폐기 안 됐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보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보고서 내용이 뭐냐 볼까요? 여러분들 쭉 이거는 보지 마시고 이 내용 앞에 그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 나가느냐? 지도 그림이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입니다 해가지고 빨간색을 쳐놨죠. 북한만이 고조선이라고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이 북한이 있던 지역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한사군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고서입니다. 자, 보고서가 있죠 보면요. 그리고 독도는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지도에 독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 외교위원회에 날아가요 보고서가. 그러면 결론이 뭐겠습니까?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한반도 북부를 자기들 고유 영토로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내용이 뭐다? 보고서는 뭐다? 그 논리가, 그 역사가 맞습니다라고 날아갔습니다. 왜? 고조선은 북한 땅이었고 거기에 한사군이 있었고, 한사군이 있었기 때문에 뭐다? 그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영역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 영역이라고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자, 이게 2012년 사건입니다. 자, 이 나오고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보는 분들 우리나라 역사책이 어디서 만드는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보시면 어때? 1920년 우리나라 아동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한테 뺏기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운 교과서가 오늘 여러분들 공개됩니다. 언제요?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를 편찬하면서 이거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고요. 잡아먹자마자 어떻습니까? 책 걷어들이고 압수하고 어떻습니까? 1919년 이후에 바로 교육령이 떨어지면서 1920년부터 우리나라 조선의 아동들한테 가르치라고 한 지침이 요겁니다. 그게 뭐가 나옵니까?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이래 나오죠, 교육지침. 이 말은 뭔지 아시겠죠? 고조선은 북한만이, 지금의 북쪽만이, 한반도의 북쪽만이 고조선이라고 가르치라고 명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교과서, 지금의 국사교과서의 100%가 뭐다? 고조선만이, 북한만이 고조선이라고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지도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위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시력 좋은 분들은 찾아냅니다. 요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래 위 색깔이 틀려요. 색깔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면 국민들이 알까 싶어서 어떻습니까? 어떤 출판사는 살짝 아주 비슷하게 그립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줄이 꺼 있죠? 요러면서 위에만이 고조선이고 밑에는 고조선이 아니다. 왜?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반도 남쪽에 뭐냐? 우리나라 강화도까지, 많게는 강화도까지만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 밑에는 탁자식 고인돌이 없다. 탁자식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만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잡아놨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전라도 고향인 분 아실 겁니다. 저 밑에 이제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그쪽 사시는 분들, 그쪽에 탁자식 고인돌 없습니까? 멋진 고인돌 많죠? 어디까지? 일본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안 그려. 이번에 2020년 교과서 돼요. 양심 있는 교과서는 북한만이 고조선이라 하면서 돼요. 거짓말 친 거, 혹시 거짓말 친 게 드러날까 싶어서 탁자식 고인들이 전라도도 있다고 그린 데가 출판사가 몇 개 있고, 이런 교과서는 아예 탁자식 고인들이 밑에 경상도라든지 전라도에 없다고 아예 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경북 쪽에도 탁자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고학을 모르니까 어때요? 이런 거 특히 아이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소마가 넘어가겠죠. 아, 그래, 탁자식 고인돌은 여기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고조선이고 밑에는 없구나. 그래서 여기는 고조선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해버립니다, 학생들은. 자, 이렇게 2020년 교과서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아까 송호정 그분이 제가 인터넷에 그 자료를 주신 분이 있는데 책을까지 냈습니다. 이창호 박사님이 책을 냈는데 자기가 저 자료를 먼저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야 이거 알려야 되겠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보니까 아까 뭐랬죠? 자, 동이족 한국의 조상들은 뭐다? 예맥이고 더럽고 그친 땅에 살고 있었고 아예 중국인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썼어. 한국 조상들은 저 더러운 새끼들이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고 야만인들 바바리안이라고 열심히 써놨잖아요. 영어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역사의 원문 볼까요, 여러분들? 공자가 선진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예약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선진의 예약 문화의 가장 앞선 문화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인에서 나왔다는 거. 이게 사서오경 배우는 사람들이 블랙홀로 빠지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약의 후진은 뭐냐? 자기들 말하는 중화 문화인 군자 문화라는 게, 이 후진의 문화가 이 군자 문화인데 이게 지금 주나라라는 이런 문화예요. 주나라고 이런 거. 자, 원래 어떻습니까? 예약의 가장 앞선 집단들은 야인. 여러분들 말 이상하잖아요. 야인들이 예약이 있습니까? 예약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약이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서오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야인을 뭐라 했습니까? 이 들야자는 그게 아니라 순박한 사람이라고 이런 개소리가 자빠졌습니다. 야인이 순박한 겁니까? 야만인 야자인데 들야자면서 문화 자체가. 이 공자가 왜 이런 구절을 써놨는지 여러분은 찾아야 됩니다. 왜 예약의 문화는 왜 야인? 그러면 어때? 어느 면에서 보면 자기들 중화문화권이 아니란 뜻이죠. 보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물론 공자도 은족이기 때문에 동이계열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자기가 주나라를 칭송하면서 주나라 문화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들 문화의 바운더리를 군자로 보고 그 밖에를 뭘로 봤습니까? 야인으로 봤는데 이 야인이 예약의 선진 집단이라 나옵니다. 하지만 자기가 또 뭐랬습니까? 그럼 내가 그런 문화를 쓴다면 나는 선진의 문화를 따를 것이다. 자기가 사는 게 군자 문화라는 거 따르는 건 어떻대요? 선진을 따른데 이제 말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요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 사서상경 번역한 사람들, 사서오경 번역한 사람들 번역부 보시죠. 배꼽 잡습니다. 비라빌 꽃값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야인이 예약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비라빌 소리 다 해놨어요. 번역부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논어 문제면서 또 이런 구절이 또 있죠. 공자가 어디에 살고 싶다?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나오잖아요. 배 타고 떼목 타고 바다 건너서 여기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동이족에 대한 문헌을 내면서 논문을 내면서 뭐냐? 이 동이족은 어디다? 동이족은 산동석 쪽에 있는 것만 동이족이고 그때 우리 조선이라든지 만주 쪽은 뭐다? 동이족이 아니라고 논문을 써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동이족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아셔야 될 게 공자가 내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할 때 이 앞구절 뭔지 아시죠? 어랬습니까? 떼목 타고 바다 건너서 가서 살고 싶다 했어요. 그러면 그게 산동성이라? 그게 산동성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불리한 구절은 또 이야기 절대로 안 해. 안 하면서 뭐냐면 옛날 문헌을 뒤져보니까 동이족이 살던 지역은 산동성이기 때문에 산동성 위는 동이족이 아니다. 이렇게 또 장난을 쳐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공자는 어때요? 자기는 구이에 살고 싶다고 했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린과 대련, 아마 사서상경 공부하시는 분들 반드시 만나는 인물이 요물이죠. 소린과 대련은 여러분들 삼년상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삼년상이 뭡니까 보면 서경을 읽어보면 요임금, 순임금, 하우시까지 전부 다 삼년상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삼년상 문화의 시조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자, 공자가 기록을 남겨놨죠. 이 삼년상은 소련과 대련인데 나중에 뭐라 나옵니까 보시면 쭉 나오면서 동의의 아들, 소련과 대련은 동의의 아들이다. 여기도 때 예기, 태평의람, 소학에도 전부 다 때 동의의 자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수가 아까 나타나가지고 동의를 이스트 바바리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맞습니까? 왜 이제 공자가 선지는 야인인데 왜 말했는지 아시겠죠? 중화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야인으로 표현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집단이 중화문화의 예약 문화를 어떻습니까? 뿌리내준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어때요? 나는 따르고 싶다면 어때요? 공자의 문화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선진의 문화를 따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화의 근원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홍산 문화로 연결돼요. 홍산 문화. 그래서 중국이 홍산을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홍산 문화의 동산치와 우화량 문화입니다. 여기서 진짜 세계를 떠나서 이 아시아 최초의 어떻습니까? 제사 문화권하고 이런 문화권이 다 나옵니다. 예약의 문화가 나오는 문화가 발굴이 돼버려요.
공자 이전의 이해학 문화고 고조선 이전의 이해학 문화가 어디서 나왔다? 동산치와 우량에서 유적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문화가 나와서 완전히 또 뒤집힙니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뭐다? 이해학의 문화를 찾았다. 이해학의 문화는 여기서 출발했다. 고조선 이전에 벌써 어떻습니까? 이 문화권에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국은 홍산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 말하는 이해학 문화, 공자가 말하는 이해학 문화의 근원이 고조선 넘어 요까지 연결 다 돼버립니다.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가 나오고 있고요. 자, 또 나오는 게 여기 저 보면요. 잘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 살던 지역까지 또 강조되죠. 이 고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의미가 지역이 나오죠. 지역이 뭐냐? 요동하고 뭐냐면 북쪽은 북서쪽에 있는 뭐다? 한반도의 북서쪽에 있었다. 또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축소시킵니다. 고조선은 뭐다? 한반도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디? 요동 쪽하고 적어도 북한 지역 정도, 그 정도만이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면 맨드린. 자, 그들은 도구를 청동기를 썼는데 무슨 도구를 썼냐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비파형 동급, 비파형처럼 생긴 것을 썼는데 요령식이다 써놨죠. 요령식이라고. 여러분들 요령식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국사책 배울 때 요령식, 조선식, 한국식 동급이라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부러 울산에 가서 이 강의 해드렸어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고학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태처리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비파형 동급입니다. 비파의 형태다고. 근데 그때는 고조선은 저때 비파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국이 아낀 비파하고 닮았대가지고 비파형이랬지. 원래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건 불꽃형이다. 불꽃 이런 언어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파형이고 이것이 세형 동급입니다. 아주 가늘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거짓말 하시는 게 이 요령식 동금, 비파형 동금하고 세형 동금이 다른 금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냐? 이 비파형 동금은 요령 쪽, 북한이라든지 저쪽에 아까 말하는데 요동 쪽이나 발굴되고 밑에는 발굴 안 된다고 옛날에 글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전부 다 어떤 것이 있었다? 요거 세형 동금이 있었기 때문에 요 세형 동금이 한국식 동금이다. 이렇게 조선식 동금이라고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고고학을 볼까요? 고고학을 보시면 비파형 동금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바뀝니까? 가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세형 동금으로 됐죠. 일본에서 벌써 다 연구 끝나가지고 학자들이 뭐냐? 비파가 처음 초기형이고 세형이 뒤에 거 나온 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파형이 더욱더 날카로워진 게 돼요. 세형 동금이라고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돼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이걸 수정 안 하고 요령식 동금, 세형 동금이 한국식 동금이라고 박물관에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비파형 동금하고 어때? 이게 위에 게 비파형 동금이고 빨간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세형 동금인데 잘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고학을 모르잖아요. 그럼 보시면 어때요? 앞에 논리로 말한다면 비파형 동금에서 세형 동금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뒤에 지도를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비파형 동금과 세형 동금이 나오는 지역은 전부 다 무슨 문화권이다? 고조선 문화가 진출한 문화권이죠. 요렇게 하면 게임 끝납니다. 그죠? 아까 말하는 북한만이 고조선이다. 고고학으로 본다면 어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비파형 동금이 고조선만이라면 이쪽만 나와야지 왜 남부 지역에 쫙 깔렸어 비파형이. 그죠? 말 안 되잖아요. 따로 노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르니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보면. 자, 그중에 또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 지금 여기는 어느 지역이냐면 이쪽을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을 확대한 건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빨간 것이 비파형이고 녹색이 세형 동금입니다. 자, 이 지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국사교과서로는 대부분 뭐냐? 세형 동금은 한반도 북쪽에 이쪽 치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림 그려놨죠. 그죠? 이렇게 학교 교과서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고학은 어디 보십시오. 이쪽 지역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쪽 지역의 파란 점을 보십시오. 세형 동금 다 나왔죠? 요령 쪽에서 다 나왔죠? 여러분들 오늘 정인입니다. 요령 쪽에서 틀림없이 어때요? 비파형 세형 동금이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지도에는 세형 동금이 우리나라 한반도만 있는 것처럼 다 그려놨습니다. 이게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고조선을 무조건 하여튼 분리하고 떼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고학 자료가 나오는데도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서 지역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BC 3500년 약 5500년 전에 동안이 출토됐습니다. 여러분들 청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청동기 그냥 순수 옛날에
구리를 캐내고 금을 캐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 그거는 청동기 아니에요. 그냥 금속물이라. 청동기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동기는 그런 금속과 금속을 섞어가지고 융합을 시켜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융합 기술이에요. 기술. 지금 말하는 최고의 기술이에요. 요걸 청동기라 부릅니다. 그냥 금캐놨다고 청동기 아닙니다. 주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구리, 금, 주석, 뭐 있죠, 이런 거죠. 이걸 섞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청동기예요, 용어가.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벌써 BC 3,500년 전에 청동기 주조 기술이 나왔다면 어때요? 벌써 그때 청동기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고 납을 섞고 하는 그 기술이 다 있었다 이겁니다. 고조선 이전에 그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요 유적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화여대에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요서 지역은 우리나라 역사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딱 끝냈습니다. 요서 지역은.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의 학자들이 논문을 보면 뭐가 나오냐? 요서 지역에 5,500년 전에 청동기가 나오고 옛날에 국가 성이 나오고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에 약 4,000년, 5,000년 전에 국가가 있었다. 누가 주장하느냐? 중국 학자들이 주장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4,000년, 5,000년 사이에 거기에 있던 나라는 아무리 문헌을 찾아봐도 어떻습니까? 고조선밖에 없습니다. 유적이 다 증명해 주는데 뭐냐? 중국 학자들이 고조선이 있다고 증명해 주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냐? 당군은 없었다 해가지고 2만 때부터 고조선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문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조선 BC 5,000년 전에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형 모습을 만들어놨는데 보시면 상투를 틀었죠. 상투 틀었고 복식이 있습니다. 고조선 때 벌써 옷 다 입었습니다. 빤스도 안 입고 뭐 작대기 들고 다니면서 뭐 사슴 잡아먹었다는 거요. 다 거짓말이고 보면요. 복식 보이시죠? 복식. 그리고 어디까지요? 옥으로 만든 단추까지 끼워서,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옷까지 옥으로 만든 단추 하신 분 있습니까? 비싸서 못 끼워. 비싸서 못 끼우는데 문제는 뭐냐? 5,000년 전에 단추가 옥을 가공해가지고 여기에 실을 꽂아가 떴습니까? 다 달았습니다. 복식이 이런 복식이겠고. 이거 다 발굴됐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절대로 안 잡아놨습니다. 다 이야기 안 합니다. 아예 이런 거 나왔다는 자체를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사학계는 동북공정에 아예 일체에 대항을 하지 않고 오직도 오늘도 뭘 탐탐히 노리느냐? 혹시 자기들이 말하는 역사 논리를 부정하는 불순의 인물이가 저처럼, 제가 불순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유사사학을 강의할까 싶어서 지금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여기 강의한 거 알려지면 또 뭐냐? 유튜브에 밑에 글이 달리겠죠. 비판한 거. 유사사학자가 가서 오늘 어디 사람들을, 부산 사람들을 홀리 나왔다. 유사사학에 물들지 마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 그래서 지금은 국사학자들은 우리만 국사학자고 나머지는 유사사학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동북공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정년이 60이고 삶이 평균이 80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부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년 퇴직하고 석박사 논문을 따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배운 역사가 거꾸로구나, 거짓말이구나, 내가 마지막 삶은 이걸 해봐야 되겠다 했대요. 한갑 지나고 나서 석박사 등록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요, 지금 시작해도 석박사 다 땁니다. 무슨 역사 관련된 거 다 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고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보면요, 기회가 지금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습니까? 고대사, 당군만급에도 유사사학이라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 요 책입니다. 요 책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사학도라든지 우리나라 상고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 요 책이에요. 요 책 읽으면 뭐냐? 완전 이제 바이러스 딱 넘어가가지고 어때요? 당군만 언급해도 유사사학이라고 아예 입에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책까지 내가지고 우리나라 상고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1920년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100년 전에 최초로 가르친 심상수학 국사하고 보충교재입니다. 요 책은 뭐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가르치라는 지침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직접 100년 전에 처음 배운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당군은 제거됩니다. 당군. 제가 다른 지역에서 가서 뭘 보여드렸냐? 저 울산이라든지 밀양에서 강의를 할 때, 오늘은 그 뺐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보여드렸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때 최초로 조선 교과서, 조선사든지가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 책을 공개를 최근에 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일본인이 만든 조선사 책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당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부르테자까지 당군이 사만이었다는 기록이 일본 사람들 역사책에 메이지의 최초의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메이지 시간 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증안론이 돌기 시작하죠. 이제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그 증안론이 돌면서 그 내용이 다 삭제되면서 이 책이 만들어집니다. 당군은 이제 없어지고 기자는 전설이고 실제 한국의 역사는 중국인 이만이 와서 역사를 가르친 거. 그 다음에 한사곤이 있었다는 거. 한사곤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위나라, 진나라 식민지가 됐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지침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침이 1920년에 교육 지침,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국사학교 선생님들도 지침 써 있잖아요. 똑같이 1920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 책을 만들어내면서 선생님들한테 지침서를 내립니다. 그 중에 내용이 이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당군을 제거하라. 기자는 전설에 있고 실제 한국사는 이만부터 출발하고 한사곤 420년간 어떻습니까? 식민지가 됐다는 가르쳐라. 요 책에 다 나옵니다. 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고조선은 처음부터 중국의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뭐냐면 중국에서 발표한 논리. 이제 고조선은 뭐냐면 주나라의 지방정권으로 중국의 정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왜? 한국에서 다행히 당군을 부정해 주니까 돼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래 주나라의 지방정권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역사가 나오고 그게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였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중국 정부에서 펴낸 지도죠. 지도집이 무서운 것은 아시죠? 장난 아닙니다. 지도는 중요한 게 뭐죠? 집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을 한 채 샀다. 시골에 집을 샀다. 뭘 봐야 됩니까? 도면을 봐야 되겠죠. 도면을 보면서 먼저 뭘 봐야 돼요? 옆집에서 우리 내 땅이 얼마만큼 치우면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물리고 다시 벽도 다시 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면도 하고 똑같은 거지만 지도는 바로 그 나라의 역사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국경선이에요. 영토를 이야기하고 국경선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의 공식 지도는 여러분들 보시면 만리장성이 북한까지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연나라 장성이 이제 우리나라 또 북한까지 들어왔다고 지도가 공식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문헌에 만리장성이 연나라 장성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왔다는 기록요? 문헌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문헌에도 연나라 장성이 어때요? 여기까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해석해 주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해석을 해줘요. 중국 학자들은 해석 안 해. 왜? 한국에서 다 해주니까. 한국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나라 나중에 징계가 고조선 땅 천리를 차지했는데 그것이 요까지다. 징계는 요까지 온 적 없어. 그런데 한국인들이 때요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요까지 왔다고 자꾸 주장을 해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연나라 장성이 어디까지? 북한까지 쫙 그려져 버렸습니다. 가보시면 연나라 장성 없습니다. 연나라는 대부분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 보시면 어무리산이 나오는데 이쪽 정도까지 와도가 다시 후퇴합니다. 역사 유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야기해 줍니까? 절대로 고고학 이야기 안 해줍니다. 고고학이 무서운 것은 연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왔다면 살았던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물이. 그 유물이 나오는 지역이 요까지예요. 요까지. 왔다가 나중에 다시 물러납니다. 요까지 온 적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명을 비정하면서 요까지가 뭐다? 양평 국밥 있죠? 국밥집 있죠? 그 양평이래. 미치고 환장해보면요. 자기들이 말하는 그 역사, 어떻습니까? 연나라 장성에 등장하는 양평이 원래는 요쪽인데 어때요? 한국에 양평이 얼마나 있어요? 양평 해장국 있잖아요. 야, 오케이. 여기가 양평이다. 그래서 요 들어오겠습니다. 배꼽 잡습니다. 들어가 보면. 비정하는 거 보면 배꼽 잡아요. 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자, 공식적으로 북한은 한나라에 420년간 식민지가 됐다고 지도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그 다음 뭐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뭘로? 그 다음은 위나라의 식민지가 됐다고 배포가 다 끝났고요. 경기도까지. 그래서 이 지도는 또 누가 재생산하느냐? 동북아 역사대전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47억 가지고 지도를 그리는데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왔다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러분들 삼국지 읽어봤습니까? 조조의 후손들이 세운 위나라가 언제 우리나라 경기도 왔습니까? 그때 왔대. 지도를 그려버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가지고. 그 덕분에 중국은 뭐냐? 오케이. 또 뭡니까? 그럼 북한은 한나라 다음에 위나라의 식민지가 또 되었지. 여기서 안 머뭅니다. 그 다음 뭐죠? 바로 이 진나라.
진시황의 진이 아니라 이 진나라의 또 식민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북한 지역은 우리 한국인들이 살았던 적이 없어. 중국인들이 어차피 다 듣습니까? 한나라, 진나라, 위나라 계속 어때요? 식민지를 삼았던 땅이에요, 북한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중국인 동북공정 논리는 북한은 원래 중국인들이 다스렸던 고유 영토로 갑니다.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은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최근에 그거 아시죠? 한사군이 여기 있다가 열심히 우리는 쎄빠지가 아까처럼 우리 본부장이 시험 치까지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낙랑군의 유물은 무심하게 여기서 다 발굴됐습니다. 한사군의 유물은 특히 낙랑은 북경 쪽에서 나왔고요. 이런 봉리라든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여기를 이 증거 자료를 받쳐줄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드러났습니다. 자, 빨리빨리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집중하죠. 최근에 고고학을 다 공개해 드립니다. 자, 북한의 평양의 고고학 그 낙랑 유물을 발굴했다는 세키로 다다시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문제는 뭐냐? 결론은 뭐냐? 그 유물은 대부분 북경 유리창 골동품상에서 샀다는 일기장이 발굴됐습니다. 자, 우리는 평양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랬죠? 한사군 낙랑이 북한 평양에 있다는 문헌, 중국의 문헌 몇 가지일까요? 제로입니다. 중국의 문헌에 한사군 낙랑이 우리나라 평양에 있다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어때요? 대부분의 기록이 요서 쪽에 다 있다고, 요동 요서 쪽에 낙랑이 있다고 중국의 문헌은 다 표기해놨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우리나라 한국의 사학계가 그 낙랑이 평양에 있다고 주장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했는데 그러면 주장이 뭐냐? 야, 문헌에 한사군 낙랑이 평양에 없더라도 뭐다? 평양에 낙랑군 유물이 나왔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그래서 뭐냐? 문헌은 없어도 된다. 평양에 그 고분군을 까봤더니만 일제시대 때 전부 다 한나라 유물이다. 그래서 뭐냐?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해왔습니다. 사진까지 들이대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고고학 발굴자의 기록에는 어때요? 대부분의 유물이 북경 유리창에서 사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여기 보시면 낙랑군 태수장도 발굴이 아니라 돈 주고 다 샀습니다. 어디서 이걸 가져왔는지는 몰라요. 다 샀어. 돈 가지고. 자, 사왔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북경 쪽에서 뭐냐면 자, 낙랑군 조선인의 사람 자기 신원을 밝히는 자료가 나왔는데 뭐 이랬냐?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를 뭐라 했느냐? 한현도라는 사람이었고 낙랑군 조선인의 사람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북경 쪽에서 이유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당황을 했죠. 왜? 이제 무덤까지 나와. 무덤까지 거기가 무덤이 나오는데 거기가 낙랑군 조선인이래. 여기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했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절대로 아니라 했는데 자, 배꼽 잡는 코미디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제 국사를 배울 때 이 국사책의 첫 장을 열면 여기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보 몇 호입니까? 국보 89호. 이 국보는 뭐다? 바로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최고 유물. 그래서 국보로 등재를 했습니다. 89호로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증거 자료로서 국보로 등재했는데 최근에 이 유물이 낙랑군 한나라 유물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어디서요? 누가 쓰던 유물? 북방계의 흉노라든지 이쪽에서 만드는 방식의 유물로 발굴됐습니다. 똑같은 이가 거의 비슷한 것이 뭐냐면 신장 위구르에서 나왔습니다. 또 한나라 중국에서 때요. 그때 중국의 황제들도 이런 흙띠를 차본 적이 없어요. 왜? 한나라에서는 저 정도의 금속 가공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는 한나라의 낙랑군의 유물이 아니라고 드러났는데도 돼요. 지금도 전시를 하면서 한나라 낙랑군이라고 표기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고고학은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눈치를 챌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나오느냐? 다시 등장하죠.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에 자, 다시 이 사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자, 원래는 자기들이 89로 매기 나오면서 그래서 낙랑군 유물이라고 원래 소개했던 겁니다. 근데 원문을 보십시오. 자, 이 원문은 뭡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비포가 나오죠. 비포. 자, 여기 보시면 한사군, 즉 낙랑이 어떻습니까?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에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보면 서로 트레디션이라든지 테이스트, 이쪽 사람들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전통을 보여주는 유물이 요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낙랑군 유물이라고 배웠는데 최근에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에서는 어때요? 이 유물은 낙랑군 이전에 이쪽에 살던 사람들의 뭔가 문화적인
취향이라든지 교류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설이 살짝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걸 알고 있어야만 다음에 이런 전시할 때 가서 잘못 설명했으면 어때요? 이거 떠드곤 쳐. 왜? 거짓말 쳐. 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음에 좋은 거면서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야, 이런 강력한 것이 한나라 유물이냐? 이게 이제 나가는 거죠, 모르면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중국에 관련된 한사군을 보면 이 낭낭이 여기 있다고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낭낭군이 지금 요리 넘어갔는데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이제 만리장성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중국사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문구, 홀레식 2011년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 뺏기든 말든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국인들이 정신 좀 차려가지고 김치 뺏어간다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랬죠, 보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벌써 2020년에 이제 중국이 동북공정의 모든 학술 논리를 끝내면서 뭐냐면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발해 부여사를 중국의 전통 24사 체제 안에 잡아 넣었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발해 부여가 중국의 방국 속국사로 들어갔습니다. 방국 속국이 뭔지 알죠? 제후국 아니면 식민지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발해 부여사가 중국사로서 속국사로 넘어갔습니다. 기술이 끝났습니다. 이 책까지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책이 나왔다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왜? 요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면 국사학계 용서 안 합니다. 용서 안 합니다. 모르니까 90% 국민이 모르니까 지금도 동북공정이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역사 우리나라 삼국사 전체가 중국사로서 속방사, 방국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정사로 체제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정리해야 된다면, 자, 여기 교재를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꼭 동북공정의 실체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쪽 지역에,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임나입니다. 임나. 여러분들 임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임나와 가라에 대해서, 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라고 여러분들 명시대연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임나에 가라에 대한 기록을 쭉 이야기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틀 잡아 놓은 겁니다. 가야가 자기들이 다스렸던 식민지 정부였던 지금 말하는 조선 총독부가 지금 가야 땅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러 나옵니다. 강개토항 비문에 뭐가 있다? 임나가라가 있다. 그리고 신라 정경대사 탑비에 임나라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임나가 있다.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뭐다? 지금의 한국에 있는 가야가 임나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이 가야가 임나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거와 똑같은 걸 주장합니다. 그대로 똑같이 논리를 똑같이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이게 앞으로 한국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남부 지역이 미래하고 관련된 것이 바로 요 임나 일본문인데, 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때 369년에 말 그대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공항호가 일본에서는 이런 아지메라는 말, 우리 경상도 말을 아직도 씁니다. 일본에서는 아지메가 임신한 상태에서 만삭이 된 상태에서 바다를 건너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속국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임나 일본부예요. 근데 원래 이 무대는 어디냐? 원래 대마도가 큐슈가 원래 무대입니다. 그런데 정한론자들이 이 무대를 어디로 옮겨놔 버렸어요? 전라도 경상도로 옮겨놔 버렸습니다. 일본 석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라도 경상도가 일본 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가야사 연구에 해가지고. 자, 이걸 말씀드리는데, 자, 뒤에 가보면 어때요? 신공항호에 대한 기록 보시면 여기 나오죠? 기록 여러 가지 이제 등장합니다. 자, 난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칠국을 팽정하였다. 요거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등장 안 하는 가야임 지명입니다. 오직 어디에 등장하는 거예요?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디로 말했습니까? 탁순은 어제 강의했던 대구가 탁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하트는 지금 다라로 아예 넘어가 버렸죠.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 전부 다 경상도 전라도로 지금 다 비정이 되어버립니다. 자, 일본 그렇게 임나 일본부가 맞다는 말이겠죠, 보면요. 자, 이래가지고 200년을 자기들이 식민지를 삼았다는 논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큰 사건이 증명해 주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들은 게 바로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전시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야사를 복원하자라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걸 했죠. 가야사 복원하자 했는데 정작 201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회가 이루어졌는데 뭘 했는지 아십니까? 김수로왕이 가야를 세웠다는 기록, 허황후
파사사탑, 김수루왕, 왕릉 전부 다 거짓말이다. 유사사기라고 다 몰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김해 김씨, 김해어 씨는 다 유사사쿠라 성입니다. 다 가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시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연대기를 써놨죠. 연대기. 잘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연대기에 보면 뭐냐면 512년에 가라국 임나 사인 백제에 상실되었다. 13년에 가라국 백제로부터 기문 지역을 반환 요구를 받았다. 가라국 대사 지역을 백제에 반환했다. 여러분들 기문 대사 이런 거 우리나라 없는 땅이에요. 어디입니까?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지명이라. 근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지금 남해 계신 분들이 가야 유적을 발굴해가지고 가야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기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그러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일본의 후예다. 논리가 깨지면 쉽게 깨면 요겁니다. 요리 나갑니다. 근데 그걸 남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대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야, 가야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등재하는 거는 좋아. 왜 기문으로 등재를 해? 여기 말하는 기문과 대사는 임나일본부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명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걸 어느 나라, 우리나라 남부에 남원하고 여기다 붙이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걸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나가고 여기 보시면 돼요. 아라국의 임나 부흥회를 주도했다. 이거 완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임나일본부가 돼버렸어요. 이때 전시회 때. 요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왔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 들고. 저는 감사 요청까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역사단체들하고. 근데 어떻게 됐냐? 요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지도를 빼버립니다. 빼고 어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201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던 가야 전시회입니다. 자, 요거하고 여러분들 2016년하고 2019년 그걸 비교를 해보시면 뭔지 아십니까? 자, 2016년에 가야 전시회에 여기에 나오는 연표는 전부 다 뭘 중심으로 했느냐?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순수 가야의 연표를 가지고 가야 전시를 했는데 2019년에 가야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회는 100% 뭡니까? 거의가 일본 서기의 연대를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자, 좀 씁쓸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들고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김수로왕, 허왕후 다 가짜 유사사고로 몰리고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종친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개새끼들이라고. 파스타 빌리지 갈 때는 절까지 하고 가져간 새끼들이 감히 우리를 유사사 김해 김씨, 김해 허씨, 김수로왕 왕릉도 다 가짜다.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모 경북대 교수가 강의할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강의를 할 때 뭘 했습니까? 김수로왕 저 무덤 까봐라. 저 가짜다. 아무것도 없다 이랬습니다. 그놈 됐고 무덤 한번 파야 돼. 무덤 파가지고 아니면 있으면 같이 파 묻어버리든지 땅에다가. 자,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김해 김씨, 김해 씨들 제발 좀 분노 좀 하십시오. 너무 양반들이라. 제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김해 김씨, 김해 씨 종친회까지 회장님까지 전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자로 제보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 들고 일어나서 그분들 열받아가지고 감히 막 우리 성을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는 김수로왕, 허왕후를 인정 안 합니다. 이제 신화의 시대, 거짓말의 시대, 당군처럼 제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거됐고요. 자,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자, 김문대사, 서울에서는 김문대사 임나일본부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지명인 김문대사를 써놨다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부산으로 이제 전시에 나온다. 이거 보이죠? 이 김문대사는 일본 서기 지명의 김문대사 그대로 나오죠. 일본 서기 똑같습니다. 이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대로 이제 전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부산 시립박물관에서 2차 전시회가 이루어졌는데 싹 빼버렸죠? 뺐죠? 자기들이 잘못한 줄 압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이 김문대사를 써놔놓으면 국민들이 가야사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자기들 업적으로 딱 남기려 했는데 국민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야, 김문대사는 임나일본부인데 들고 일어나니까 어때요? 부산 전시회 때는 김문대사하고 빨간 거 다 빼버렸잖아요.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한국의 미래 가야사는 없습니다. 다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의 모든 역사 논리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 있으면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의 연명을 할 때 후기 가야 연명체라고 배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를 보시면 전기 가야 연명을 보시면 전부 다 순수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지명이 붙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후기 가야의 지명은 여러분들 대부분 보시면 후기 가야에 붙어 있는 지명은
잘 아셔야 될 게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지명이 대부분이 아니고 어디 지명요? 일본 서기의 지명입니다. 일본 서기. 자, 확대하면 이겁니다. 탁순이 대구가 되다가 창원이 됐다가 창원하고 대구가 불안합니다. 어디로 넘어가야 될지 이제 일본이 대구가 될지 창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나일본부의 중부대가.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쭉 넘어가죠. 밀양에 가서 강조를 했습니다. 밀양 분들 정신 차려가지고 밀양에 요걸 붙이려고 했다.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이 밀양이 탁기탕국이라고 지금 지명을 붙였다. 이거는 일본 서기에 나온 지명이니까 이게 반드시 막으라 했습니다. 그 밀양에서 그 정신 못 차리고 붙여놔놓으면 똑같이 여기는 일본 땅, 고대 일본 땅으로 갑니다. 이제 다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박스 처리된 지명이 대부분 우리나라 삼국유사 사기에 등장하지 않는 지명, 일본 서기의 지명에 등장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국사책 배울 때 일본 서기 내용이 뭔지 알았습니까? 모르니까 후기 가야연맹체라고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 학생들이.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마 국사책을 배우면 오늘 아마 발칵 뒤집혀가지고 국사 선생님 따지러 갈 겁니다. 왜 가야사에 일본 서기 지명을 붙였느냐면 국사 선생님도 말 못해요. 모르니까 선생님 가르치는 데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야사의 인식의 변화가 최근에 어디서 발생했냐 볼까요, 여러분들? 국립김해박물관 대강당에서 4월 23일과 4월 24일에 가야사의 인식 변화라는 논문 세미나 발표가,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자, 여기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27일에 발표가 됐는데 어떤 논문이 발표됐느냐? 어떤 논문이 발표됐는지 아시겠죠? 대부분 가야의 논문의 거의 90%는 우리나라 삼국유사 사기 인용 안 하고 일본 서기를 다 인용해가지고 가야가 이럴 것이다라고 논문을 다 썼습니다. 다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요걸 딱 발표를 끝내면서 어떤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뭘 하느냐? 임나일본부는 없다. 임나일본부에서 이런 거는 일본에서도 인정 안 한다. 그러면서 어떤 뉘앙스를 흘리냐? 임나일본부가 있다고 주장하는 저처럼 이런 사람들한테 또 유사사기라고 이제 살 까는 거예요. 보면 그 나쁜 새끼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임나일본부가 지금 우리가 가야사 연구를 하는 걸 붙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하면서 임나일본부는 일본에서도 폐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끝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회자가 그 참관하신 한 분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요. 마이크를 넘기는데 넘기면 안 됐어. 그 절대로 넘기면 안 되는데 넘겨버려서 실수를 했어. 넘기는데 넘기가지고 뭐냐? 교수님, 오늘 이렇게 가야 연구된 거 임나일본부고 발표했는데 교수님의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부경대 이건호 교수가, 사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상도 아까죠. 아까 어느 발표자께서는 임나일본부는 퇴색되었다.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라는 논조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선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것은 한일 관계사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고대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일본 고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역사는 포기하는 순간 일본 고대사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없고 돼요. 교과서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야사 하는 분들이 자꾸 세미나 나와서 뭘 합니까? 임나일본부는 일본에서도 안 쓴다고 거짓말합니다. 그죠? 폐기됐다 했죠? 이분이 진실의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번에요. 일본은 절대로 임나일본부를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교과서에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쓰고 있다고 이 양반이 정을 해버렸어. 이제 일이 돼버리니까 이 앞에 있던 세미나 분위기가 어찌 돼버렸습니까? 이제 요거 세미나 분위기가 어찌 돼버렸겠어요? 조상집이 되면 조상집이 열심히 이제 털 잡아놔놓고 뭐 이니시 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가야사가 지금 가야는 임나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자들이 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뭐냐? 일본은 절대로 임나일본을 포기한다.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신사하고 관련된 걸 싹 다 갔습니다. 설정까지 갔는데 문제는 뭐냐? 100% 임나일본부 다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가서 조선 정벌했다는 기록이 신사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신라 다 식민지 삼았다는 기록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일본은 오래전에 임나일본부를 포기를 했답니다. 그런 거짓말 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 그러면서 1923년 24년 조선 총독부에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한국사를 대중화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압권입니다. 이때 무슨 내용을 가르쳤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직접
헌책점을 다 뒤져가 샀습니다. 돈 주고 고가를 주고 샀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100년 전의 기록인데 여기 보면 뭐라느냐? 자,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야기하면서 한반도 북쪽은 진화의 영토고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되어 있죠. 자, 이렇게 100년 전에 일본이 1923년, 24년 우리나라 대중화되는 책자에다가 기록해놨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지금 북쪽은 진화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북공정에서 우리 이제 나머진 거는 가야사 연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쪽이 임나일본부가 부활하면 어때요? 남쪽은 일본의 영토가 돼가지고 이 말이 100년 전에 이 말이 그대로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안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자,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을 자기들 영토로 하면서 잘 보십시오. 이제 기가 찬 게 뭐예요? 보면 자, 보여. 중국 입장에서 뭘 했습니까? 고구려 백제, 고구려 백제가 어떻습니까? 자기들 땅이래. 앞에 책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일본 책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100년 전에 일본 책은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기들 땅이라 해놨습니다. 일본 땅이라 해놨어요. 앞으로 역사전쟁이 일어나겠는데 중국하고 일본이 고구려 백제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서로. 한국은 관심 없으니까 그냥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지금 역사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쭉 보시면 이것이 100년 후에 그대로 이제 동북공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사건 아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기록된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인 홍익인간하고 이화세계 홍익인간을 삭제를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삭제 처리 발의를 했습니다. 최고로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될 최고 공리가 홍익인간이라고 건국강령에 잡아놨는데 요걸 어때요? 추상적인 표현이다. 요거 없애자고 요번에 12명이 발의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전전에도 보시면 홍익인간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도 이거 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나라 이 언어를 국민도 없애고 홍익인간도 없애고 민주시민으로 바꾸자고 발의했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다른 법안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요겁니다. 자, 대한사랑이 뭐라느냐? 이 역사운동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전면 신문광고의 전면으로 나간 겁니다. 누가? 대한사랑이 주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회비 10,000원, 20,000원, 30,000원을 모아가지고 대신문에 어떻습니까? 큰 신문에 말 그대로 전면을 사가지고 여러분들 규탄하는 내용이 있고 400개 단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신문 광고에 냈습니다. 그리고 철회됐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우리 개미군단들 역사강복군 시민들이 뭉쳐가지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회비가 어떻습니까? 이런 힘을 발휘합니다. 누가 그금 내줍니까? 다들 돌아가실 때 왜 딴 데 100억 200억 주고 가십니까? 제발 역사운동 좀 하는데 1억이나 주고 가든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저 학교에 100억 200억 돌아가 주는 분들 학교 그 연구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 갈라먹습니다. 대부분. 뻔히 알면서 왜 이름 남기려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동북공정 일본에서 나라가 지금 역사가 없어지는 판인데 마지막에 진짜 뜻이 있다면 어때요? 우리 역사 바로 잡는데 좀 쓰고 가셔야 되는데 왜 결국은 역사교육의 부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역사학 시대고 지금 대한사랑은 앞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낼 것이고 앞으로 수많은 석박사를 길러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올바른 역사 잡는 이 작업을 끝까지 해나갈 거고 여러분들께 마지막 기쁜 소식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죠.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행사 하나를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제 대한학술문화제가 백범 김구회관에서 열립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날은 STV 상생방송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직접 현장 중계를 할 것이고 유튜브에 현장 중계가 나갑니다.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 대학 교수, 석박사들, 대학원생들, 시민들, 연구자들이 뭉쳐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는 3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세상에 일주일 동안 어떻습니까? 논문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봤습니까? KBS, MBC에 논문 발표하는 거 봤어요. 연구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역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는 거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어때요? 근 일주일 동안을 논문을 발표하는 이런 역사적인 무대를 이번에 대한사랑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람해 주시고요. 진짜 나는 현장에 가서 보고 싶다는 분들은 진짜 마스크 잘 쓰고 오셔가지고 현장에 참여하셔가지고 자료도 받아가시고 하시면서 좋은 이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